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는 이 말 얘기, 우리말 얘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말이란 통상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야 이건 우리말이야, 이럴 때 사용하는 우리말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며 다루고 있는 우리말의 정의는 과연 맞는 걸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적용시키고 있는 우리말의 정의는 개략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거나 전승 중에 있는 것, 또는 우리 옛 문헌에 기록되어 있는 것, 또는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 중에 있는 것, 이런 것들을 통상 우리말이라고 우리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린 것들, 옛날에는 사용했으나 우리 문헌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 중에 있지 않은 것들, 이런 것도 많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우리말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아니라고 해야 할까요? 또한 이런 경우는 또 어떨까요? 세계인들이 사용 중에 있는 주요 지명, 그리고 성씨, 또 주요 어휘들을 살펴보면 배달, 가라, 가락, 가야, 신라, 곰, 하나, 태백, 한박, 고리, 구리, 대안, 따안, 마안, 마간, 탐나, 다물, 구다라 등등등등등, 이런 우리 역사 어휘나 우리가 사용해왔던 이런 말들이 지구상 곳곳에 굉장히 많이 깔려 있는데, 이런 건 만약에 인도 땅에 있으면 인도 말이지 저것은 우리말 아니야, 미국 땅에 있으면 저것은 미국 말이지 우리말 아니야, 이런 식으로 우리는 다루어야 할까요? 아니면 저런 것들도 우리말이다 라고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우리 역사에 등장하는 어떤 역사 어휘들을 저런 식으로 전부 영문 스펠로 바꿔가지고 구글 검색을 해보거나 구글 지도 검색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제 한번 해보십시오. 지구촌 곳곳에요, 우리 역사 어휘들이 그냥 지명이나 성씨 이름,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왕조 이름, 때에 따라서는 언어 이름, 때에 따라서는 부족 이름, 이런 것들로요 넘치고 깔리고 정말로 지천에 깔려있는 사실을 여러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답니다. 지구촌에 수도 없는, 정말 셀 수도 없는 그런 사례들을 모두 살펴볼 수는 없고, 몇 개의 사례만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The name Carrac Castle is inscribed on the Mecha obelisk in the Louvre Museum in Paris. And the castle was built on the site of 우리가 성서의 땅이라고 부르고 있는 요르단, 다른 말로는 조단. 세상 사람들은 요르단, 이 말을 요단, 조단 이런 식으로도 부르고 있습니다. 바로 이 땅에 가락주도 있고 가락시도 있고,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가락성, 엄청나게 큰 가락성도 있는 사실 아십니까? 저 가락주, 가락시, 가락성은 어느 나라 말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 가락성의 이름, 가락시의 이름, 가락주의 이름은 우리 역사에도 가락이 등장하는데, 저 말은 어느 나라 말이라고 우리가 불러야 할까요? खड़गपुर को जाने वाली गाड़ी अपने निर्धारित समय पर चल रही है। खड़गपुर में आपका स्वागत है। This is for my city. Kharagpur anthem.
खड़गपुर ये है मेरी जान खड़गपुर मेरी नाम से पहचान खड़गपुर क्या बोलती आवाम सुन तू देना जरा ध्यान वेलकम टू खड़गपुर 인도에는 가야도 많지만 가락벌도 있으며 특히 인도 벵갈에는 가락벌시도 있답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바로 이 젊은 친구들이 부르고 있는 바로 이 장소가 인도 벵갈의 가락벌시입니다. 민족사학자이신 우리 신채호 선생님께서는 선대들은 하늘 가리라겠다. 그래서 옛날 우리 사만 중에 번한 변한을 벵갈이라고 불렀다. 이런 기록을 당신의 책자에다가 남겨놓으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의 말씀이 맞다고 확신하고 있답니다. 후에 상세하게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아무튼 현재 인도 벵갈에는 가락벌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도 사람들이 쓰는 말을 인도 말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쓰는 말을 우리말이라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 인도 벵갈에 있는 가락벌을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이 쓰고 있는 가락이라는 말은 요르단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쓰고 있는 가락과 다를까요? 같을까요? 요르단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쓰고 있는 가락, 인도 사람들이 쓰고 있는 가락, 그리고 우리 역사에 등장하는 가락은 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고속도로는 말레이시아에 있는 가락 하이웨이, 가락 고속도로입니다. 여기에는 가락이라는 큰 지명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레이시아 놀러 가시면 쿠알라룸푸르에서 파항까지 이동하실 때 이 고속도로를 통과하게 되어 있답니다. 자, 여기서 인도 사람들이 쓰고 있는 가락, 저 요르단 사람들이 쓰고 있는 가락,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쓰고 있는 가락,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가락, 이것들은 다 같을까요? 아니면 다를까요? 발칸반도의 불가리아, 발칸반도에 있는 불가리아에는 곰피크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고 계시는 이 산을 곰피크라고 합니다. 이 말은 우리 글자로는 곰봉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 뜻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곰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도 곰봉우리, 곰봉 이렇게 번역을 해도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만약 불가리아 사람들하고 우리가 서로 곰은 우리 글자다, 곰은 우리말이야 이렇게 각자 주장하면서 다툴 수도 있을 겁니다. 곰은 서로 신성하게 생각하는 그런 동물 중에 하나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불가리아 사람들한테 야, 곰은 임마 원래 우리말이야, 어? 너희 자식들이 도둑질 같구만, 어? 이런 식으로 말이죠. 서로 자기 동네 말이라고 주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미국 워싱턴에는 배달 피크가 있습니다. 우리 글자로는 배달봉입니다. 여러분들이 구글 검색창이나 구글 지도 검색창에 BEDAL, 배달 피크 이렇게 키워드를 만들어서 검색하시면 지금 제가 이 영상에다가 올린 사진들을 곧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에는 왜 배달봉이 있으며 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배달, 요 글자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배달결에 배달 신시 이럴 때 사용하는 그 배달과 같을까요? 아니면 다를까요? 이 배달이란 말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우리일까요? 아니면 미국 사람들일까요? 한편 인도에는 배달벌 그리고 배달 이런 지명들이 인도 땅 여기저기에 존재합니다. 그러면 인도 사람들이 쓰고 있는 배달 이 글자와
미국 사람들이 쓰고 있는 배달, 그리고 우리가 쓰고 있는 배달, 이런 것들은 다 다를까요? 아니면 같을까요? 서로 다 같이 모여서 배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때, 야, 그건 원래 우리 글자야. 서로 각자 이렇게 주장하지 않을까요? 또한 시리아에는 텔 베이달, 우리 글자로는 배달 언덕이란 뜻을 가진 기원전 약 25세기경부터 신시, 지금 우리말로는, 우리 역사어휘로는 신시에 해당하는 고대 신전 도시가 이곳에 존재했었답니다. 시리아는 신라의 옛날 이름들 중 하나입니다. 시라, 이 글자와 시리아는 같답니다. 그렇다면 시리아, 이 나라 사람들도 배달, 이 글자를 오래전부터 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시리아 사람들, 인도 사람들, 미국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 서로 각자 배달은 우리 글자요. 원래 우리나라 역사부터 시작한 거야. 이런 식으로 서로 다 같이 배달사는 자기들부터 시작했다고 주장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각자 그 글자는 자기 나라 말이라고 주장할 수 있고 말입니다. 세계 지명과 세계인들이 함께 사용 중인 공용어휘, 그리고 세계인들이 함께 사용 중인 성씨 이름을 보면요, 인류사는 얽히고 섞여 있다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멀지 않은 미래에 우리 손주 녀석들은 인공지능과 함께 살아가는 시대가 도래될 텐데, 그 시대가 되면 우리는 지금 그것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지만 이들은 그 얽힌 실타래를 하나하나 정확하게 다 분석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그리고 또한 이런 사실도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류의 역사와 말은 한나의 뿌리에서 시작했던 사실 말입니다. 그리고 그 뿌리에 씨앗이 되는 그 씨앗은 신들의 이름이었으며, 그 신들의 이름을 가장 많이 풀어낼 수 있는 언어가 현재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바로 한국어라는 그 사실. 우리 한국어가 인류가 쓰고 있는 지금까지 말들 중에 신화 속에 등장하는 신들의 이름을 가장 많이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언어다라는 사실도 함께 밝혀질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한답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서는 나무의 뿌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잎과 줄기, 열매, 꽃 이런 것만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잎과 줄기, 열매, 꽃이 서로 생김새가 다르다고, 마치 서로 다른 것인 양 생각하고 취급합니다. 알고 보면 지구촌 어느 나무의 하나의 구성원들인데 서로 생김새가 다르다고, 이것이 서로 마치 다른 것인 양 취급하고 있습니다. 멀지 않는 미래에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나무라는 그런 그림판으로 밝혀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하기도 한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 좁게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를 너무 한반도 만주권 일대에다가만 고정시켜 놓고 있어요. 인류 시온사는 메소포타미아에서 존재했다고 세계 모든 역사학자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우리 사만조선사, 우리가 찾아내야 될 진짜 사만조선사가 바로 그 땅에서 시작되었답니다. 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영상, 마한을 찾아서라는 시리즈 영상을 곧 시작할 텐데 조금만 기다리시면 관련 영상을 제가 업로드 시키겠습니다. 그 영상 보시고 여러분이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논하고 있는 진짜 사만조선사가 이미 한반도 땅까지 오기도 전에 메소포타미아에서 존재했으며 그것이 세상 곳곳으로 다 퍼져나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 곳곳의 지명들이 우리 역사 코드로 되어 있는 것이란 사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 언어를 논할 때는 단순하게 천산 동쪽의 한자권 언어하고만 비교해서는 절대 안 된답니다. 그리고 무슨 알타이어니 무슨 퉁고스어니 이런 개의 나발 같은 소리는 더 이상 믿지 마시고, 우리말은 세계 모든 언어하고 다 관계가 있으며 우리가 인도 및 중앙아시아권을 거쳐서 왔기 때문에 인도 유럽하고 가장 가깝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세계 지명, 세계인들이 성씨 이름, 세계인들이 함께 쓰고 있는 공용어휘를 다 같이 추적하면서 분석하고 그러면서 우리 언어를 논해야 합니다.